자기네들이 성매매 업소 혹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데 배너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최악의 클라이언트 탑 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만났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류의 클라이언트들은 아니었어요. 한 95%에서 90% 정도는 거의 다 정상적인 그리고 좋은 분들이었고, 대략 전체 중에 간혹가다 만나게 되는 5에서 10% 정도가 이런 류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예요. 빠르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작물을 다 받아놓고 환불해달라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클라이언트. 이분한테서는 처음 상담 때는 이상한 점을 느끼질 못했어요. 이벤트 페이지를 요청해 주셨던 분이었는데, 이 상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안을 발송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미리 항상 고지를 드리고 있는데, 시안을 이미 발송한 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회사가 이번 이벤트는 일정상 갑작스럽게 캔슬이 되어서 이벤트 페이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환불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시안이 다 나왔고 그 작업에 대해 제 노동력이나 시간이 이미 쓰였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우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말 안 통하시네. 시안을 이미 받아보긴 했지만 어쨌든 행사가 캔슬이 되었고 그 이벤트 페이지를 구매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데 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라고 저한테 우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우기니까 저도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했죠.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건 구매 전에 유의사항을 결제 전에 반드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제를 해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 너무 난감하다라고 하니까 읽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분쟁이 접수되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요청하신 분께서 환불을 원하니 환불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권유하는 식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소비자보호원은 사법력이 없고 단지 중재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제게 강제성을 띠고 환불을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을 잘 설명을 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후로는 소보원이든 그 클라이언트 분이든 두 쪽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된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원 전화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피드백으로 비판만 늘어놓는 클라이언트예요. 이분은 처음 상담 때 약간 쎄했던 게,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재능마켓 입점을 위한 영상 중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이 바로 레퍼런스였는데요. 이 레퍼런스를 저는 지금은 항상 받아서 고객님께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디자인 방향성을 대충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재능마켓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요령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 때 레퍼런스나 기획서를 안 주시고서 그냥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이나 아니면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하시는 말씀을 그저 역량껏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로 바보처럼 해석을 하고 일을 받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기획서나 레퍼런스 없이 작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안이 나왔는데, 보통 1차 시안을 보여드렸을 때 일반적인 답은 이러한 표현은 좋으나 이 요소는 빼고 글 크기는 어떻게 하고 싶다처럼 어디가 마음에 들고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진행을 도와드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짜고짜 어느 학교 디자인과 나오셨어요? PPT로 해도 이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비판만 실컷 하시길래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원하시는 디자인 방향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전체적으로 좀 더 요즘 느낌으로 해주고 좀 더 화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더 가족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답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석한 방향대로 수정을 해드렸어요. 또 바보처럼. 그랬더니 또다시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나한테 안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말, 폭언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더 작업을 진행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마음에 드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수정해드리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러면 그냥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 고객님께서는 계속 불만족스러우시고 이미 제 디자인 실력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게 작업물을 맡기실 마음도 남아있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액을 환불드리고 일단락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말을 쓰면서 무례했던 클라이언트입니다. 일단 대부분 일반적인 첫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떤 것을 하는 회사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고 원하는 방향을 정리한 기획서를 첨부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회신 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대부분 와요. 근데 이분의 첫 메시지는 아직도 기억나요. 급해요, 급해. 급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객님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약간 반말이랑 존댓말을 처음에 좀 섞어 쓰는 듯 하더니 점점 반말을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은 어떨까? 이거 내일까지 되려나? 라는 식으로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 조율을 하는 중에 결정적으로 존나 비싸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표현이 조금 거치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네가 뭔데 말이 거칠라 말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 열이 받아서 저는 제 노동력을 판매한 것이지 제 인격을 판매하는 게 아닌데 왜 내게 말을 함부로 하냐, 예의를 지켜달라 라고 했죠. 했더니 싸가지가 없어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논리로 갑자기 비속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부분들을 다 캡처해서 캡처한 그 파일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욕한 거 아닌데요? 키읔하고 요? 아니면 죄송 뻑큐라 그러죠? 죄송하면서 갑자기 엄청 비아냥대는 거예요. 오타를 가장해서. 근데 엄청 짜증나고 열받았는데 근데 어차피 신고해봐야 나도 피곤할 것 같고 저도 계속 그날 업무를 봐야 할 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시하고 캡처에다가 재능마켓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정리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주 역같죠? 자, 네 번째, 가격을 후려치면서 다른 곳이랑 비교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든가. 일단 이런 부류는 가격을 먼저 물어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어디는 얼마 해주던데 그 가격 안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업체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단가가 나온 거고 저는 제 기준에 있어서 저도 합리적으로 뽑아드리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기다가 맡기려고 하는데 할인율 좀 적용해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작업이 좀 쌓이고 하면 그때 다시 가격 조율을 해드리겠다. 근데 첫 작업 할인은 어렵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후기 잘 써줄 테니까 싸게 계속 해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죠. 아니 근데 내 포트폴리오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온 거 아니냐고요. 내 작업물이 마음에 들어서 온 거면서 왜 자꾸 후려치는 거야.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에 맞는 다른 디자이너를 찾든가 아까 거기 나랑 비교하던 거기 맡기든가. 근데 일이 없어서 쫄쫄 굶는 줄 아나. 예산이 없다는 건 회사에 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걸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할 일이냐고. 그 자랑 아니잖아요. 상세 페이지 제작 그 꼴랑 얼마 돈 쓰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어딨냐고. 아무튼 그런 분들은 종종 꽤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본 적 없는 말이지만 속마음은 항상 그럼 거기서 하든가 라고 하고 싶어요. 자,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제가 꼽는 이 탑5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1등. 자, 다섯 번째. 불법 영업소 제작물 의뢰입니다. 그냥 이런 류는 첫 메시지부터 티가 나요. 일단 첫 메시지가 대부분 얘네들 중에 10이면 9명이 실례지만 개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10명 중에 1명은 되게 당당해. 그냥 다짜고짜 저희는 이런 업체고 막 이런 걸 만들고 싶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건 이런 거고 하면서 보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어쨌든 10명 중에 9명은 개인 연락처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장을 드리죠. 혹시 메신저로 상담이 어려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자기네들이 성매매 업소 혹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데 배너가 필요하다. 아니면 사실은 고추 마사지 하는 업체인데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 아직도 기억나. 고추 마사지 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서 벤치마킹 하시고자도 아니야.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타사의 고추 마사지 상세 페이지를 보여줘요. 갑자기. 난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첨부를 했어.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자기네도 이런 류의 이런 컬러감의 뭐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내리다가 완전 충격이지. 그냥 보고 더 볼 것도 없이 내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닫고 나는 불법적인 사업에 관련된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단 빈번해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연락이 오는 것 같아. 서너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도 누군가가 만든 거겠죠? 저는 그런 거를 안 만들어요. 만들면서 토할 일 있어요? 진짜 역겨워 죽겠어. 무튼 간에 이렇게 제가 뽑은 최악의 클라이언트 5부류 탑5? 탑5를 뽑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거는 단 1%도 없습니다. 다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